안녕하세요. 엣지로드 코리아 이거로드입니다. 2023년 들어와가지고 저희 엣지로드에서 에피토미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1, 2차 판매를 거쳐가지고 1차 판매는 일단 완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에피토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경북 쪽에 연구를 두고 있는 팀인 베스킨라빈스 이유주 팀장님을 모셔왔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킨라빈스 팀장 이유주입니다. 본인도 이제 하이엔드급 로드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로드 선택이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초보자 입장에서 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시각이 좀 좁아요. 그 낚시를 시작할 때 하드베이트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스피닝으로 70 민용, 90 이런 사이즈 민용으로 베스를 잡고, 그때는 하드베이트가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썼으니까 그 M사의 로드가 저랑은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요즘 대회를 뛰면서 이제 아무래도 바텀도 좀 확인을 해야 하고 바텀 로드도 필요하고 뭐 딥크랑크도 필요하고 하니까 점점 다른 로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로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점이 궁금해가지고. 엣지 로드를 알게 된 게 이제 물에 뜬다는 거, 물에 뜨는 로드다. 엣지 로드가 딴 것보다 좀 길잖아요. 그래서 좀 긴 피트, 긴 로드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사실 아직 엣지 로드를 써보지를 못해서 감도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팀원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저희 베스킨 식구들이 아무래도 아직 엣지를 잘 모르는 식구들이 있어서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엣지 로드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이게 항상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될 때마다 이 부분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엣지로드는 이제 게리 루미스라는 로드 빌딩에서 전설처럼 칭해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예전에 지루미스라는 로드를 만들었었고요. 그 지루미스를 만들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 지루미스를 시마노의 북미 지부에다가 매각을 하고 나서 네. 그 자기는 이제 빠지시려고 했는데 이게 병이 완치가 되셨어요. 완치가 되신 후에 다시 하시던 게 이제 그쪽 일이다 보니까 회사를 다시 세운 게 놀스포 컴포지트라는 회사를 세우셨고요. 놀스포 컴포지트는 블랭크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놀스포 컴포지트에서 생산되는 블랭크를 가지고 로드를 만드는 게 이제 엣지 로드고요. 이게 이 두 개의 회사가 그 다른 회사이지만 한 사람의 오너에 의해가지고 그 운영이 되는 회사고요. 그래서 엣지 로드는 이제 게리 루미스 씨가 만든 블랭크를 가지고 그 만드는 그 완성품 로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작된 거는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요. 네. 지금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엣지 로드가 특별히 타 조구사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테크웨어하우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루어방이라는 데도 아실 거고, 테크웨어하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드의 브랜드가 약 60개가 넘어가요. 네. 그리고 루어방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드 회사가 한 40개 정도가 넘어가고요. 네. 저희 엣지로드 본사에서, 그러니까 놀스포 컴포지트에서 블랭크 제조 회사에서 블랭크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40여 개가 넘어가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가지고 실정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는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의 경쟁력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엣지 로드 하면 대부분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 비싼지 궁금하시다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그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공장국 가격으로 납품이 되는 거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그 MSRP라고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그 공장독 가격에는 그 보증이 안 들어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살려면은 거기에 또한 돈이 붙고, 그리고 보증 처리했었을 때의 문제, 그리고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사실은 말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공장독 가격을 사시는 거랑 저희한테 사시는 거랑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네. 관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마도 본사에서 올해 공장독 가격이랑 팩토리 프라이스를 올릴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꼭 저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그 직구를 하셔도 되고 구매대 뭐 그걸 하셔도 되는데, 대신 보증은 본사 저희 그 에츠로드 코리아에서 받으실 수는 없고 에츠로드 본사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보증을 받으실 때 결국은 또 왔다 갔다 하는 배송비나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에즈로드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에즈로드 자체가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희 실버이도가 99만 원이야. 그게 최고가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런데 이 블랭크를 다른 회사가 가져가서 썼을 때 가격이 나오는 게 120만 원 이상씩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에츠로드가 비싼 건가, 다른 회사는 안 비싼가라는 의문을 좀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엣지로드 하면 물에 뜬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뜨는 원리가 궁금하시대요. 모든 블랭크는 다 물에 가라앉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장인들이 만드는 이제 대나무 블랭크가 있는데, 정말 대나무로 만든 블랭크, 그거 정도는 이제 뜨는데, 블랭크는 가라앉는데 모두가 뜬다라는 거는 일시트하고 이제 핸들의 비밀이 아마 있겠죠? 저희 내부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쪽에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로드가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로드가 뜨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릴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력을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 실버 위도우하고 블랙 위도우 그리고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물에 뜨지만 그 외에 뭐 EFX나 에피토미는 안 띄워봤어요. 그리고 델타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제가 카약을 타니까 네. 그런 좀 카약 타시는 분들 마음에는 이제 뜨는 로드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관심이 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뭐 물에 수장 몇 개 하셔야지 로드 회사들도 로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로드를 다 빠뜨리신 분들은 이제 저희 쪽 로드 사시면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꼭 저희 로드만 다 뜨는 건 아니에요. 일부 로드 회사들 중에 몇 개 로드는 다 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엣지 로드만의 스펙 표기법이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M 때, 뭐 MH 때, 헤비 때 네. 이렇게 있는데 뒤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게리로미스 씨가 이제 지루미스를 만들었었을 때는 길이 표기를 인치로 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783 하면은, 그 GLX 뭐 783이라고 하면은 78이라는 게 인치예요. 78인치. 그거를 12로 나누면은 피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12인치가 1피트니까. 네. 783이 6.6피트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엣지로 넘어오면서 앞에 두 자리 숫자가 피트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73이라고 하면은 7.3피트, 80이라고 하면 8피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뒤에 숫자는 1번이 울트라 라이트, 2번이 라이트, 3번이 미디엄 라이트, 4번이 미디엄, 그리고 5번이 미디엄 헤비, 6번도 미디엄 헤비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감도가 좀 6번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프리리그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5번을 선택하시면 좋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미디엄 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7번, 8번, 9번은 이제 매그넘 라이트, 매그넘 미디엄, 매그넘 헤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플리핑 때나 펀칭 때로 가면은 엑스트라 헤비, 투 엑스트라 헤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생각보다 쉽네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9번까지로 나눠놓고 1번, 5번, 6번만 그 두 개가 다
미디엄 헤비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 설명을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그 SJR이라는 스펙이 있는데 스피넨지그 로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버 위도우에 존재를 해요. 네. 존재하는데 그 실버 위도우 SJR 736 같은 경우에는 뒤에 6번 파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SJR이냐 MBR이냐 그리고 펀칭이냐 플리핑이냐 DSR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기되는 편이에요. 엣지로드의 보증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엣지로드의 보존 정책은 처음에 30일 동안 구매하시고 나서 30일 이내에 로드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로드에 문제가 생기는 본인의 실수가 아닌 로드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무상 교환을 해드려요. 30일 이내에 네. 판매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실버 위도우, 블랙 위도우, 에피토미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의 50% 유상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펄스트라이크, EFX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60%라고 하는데 이 판매가라는 게 미국 환율라는 미국의 판매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내가 99만 원에 그 50%가 아니라 실버 위도우 같은 경우는 675불에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생 보존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몇 번이 됐던지 간에 저희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이건 만약에 몰랐던. 평생 보증은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이제 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평생 보증을 해주는 데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엣지로드 파트너사 중에서 국내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가이드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가이드 수리비 일부만 받고선 가이드 교체는 다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다 국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리나 그런 거. 네. 그리고 그 로드에 파손이 있었을 경우도 다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로드를 보증 이렇게 보내면 로드가 부러져서 보증을 보내면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그 재고를 가지고 있는 선에서는 3, 4일이면은 주고 받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내주시고 다음날 저희한테 오는 거 도착을 하고 새 로드를 그 다음날 보내고 그 다다음날 이제 그 쓰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올해 이제 신제품 에피토미가 출시가 됐는데요. 네. 그 에피토미 개발 스토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 개발은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로드 블랭크를 제조하는 사람 중에 가장 잘 알려져 계신 분이 이제 두 분이 있어요. 그게 한 분이 이제 게리 루이스시고 한 분이 이제 알렌 잭슨이라고 예전에 포인트 블랭크 창업주신데 이 두 분이 다 엣지로드 그 노스포 컴포지트 블랭크 개발실에서 그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로드를 가볍게 만들어 보고자 시작을 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가볍게 만드는 거를 성공을 했고요. 네. 그 대신 가볍게 만드는데 파워는 유지하고 감도는 계속 유지를 시킨 채 가볍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게와 내구도는 어쩔 수 없이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무게가 낮아지면 내구도는 네. 떨어지게 돼 있고 무게가 높아지면은 내구도는 그러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구나. 그렇죠. 정비례가 아니라 무게가 낮아지면은 내구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게가 높아지면은 내구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가이드에서 나타나는데 그 가장 가볍다고 하는 토르자이트 가이드가 내구도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가이드링이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에피토미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유지한 채 로드를 가볍게 하려고 만든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다른 스펙들은 언제 나오냐고 항상 물어봐요. 네. 미디엄 스펙이나 뭐 라이트 스펙이나 그런 거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미디엄 스펙이나 라이트 스펙, 미디엄 라이트는 이미 나와 있는 로드들 중에서 가벼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개발 예정은 없어요. 대신 이제 어쩔 수 없이 무거워져야 되는 로드들,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파핑 때는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 빅게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로드 위주로 아마 그 스펙들이 점점 나올 예정이에요.
에피토미 가이드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리콜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 리콜 가이드를 쓴 이유는 일단 무게적인 측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리콜 가이드를 썼는데, 이 리콜 가이드는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가이드예요. 본고장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합사를 많이 써요. 네. 합사에다 쇼크리드를 체결을 해가지고 합사 대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감도 전달력도 그 다른 일반적인 가이드보다는 훨씬 좋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아직 못 믿어온 게 많은 거죠. 그리고 가이드 자체에서 이제 로드가 이제 통과될 때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가는데, 가이드는 리콜 가이드는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1차 판매가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1차 판매가 배송 예정이었었던 게 5월 말이나 6월 초였는데 다행히 4월 중순 전까지 그 배송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물량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들어오는데, 그 에피토미가 작년 10월 달부터 미국에서 생산을 돼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게 됐는데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배정받은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본사에서 저희 국내 시장 소비자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빼준 상태거든요. 조만간 아마 그 주문하신 분들은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단 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네.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토레이사에서 그 생산하는 카본이 전 세계의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큰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헥셀 카본인데, 실버이도 같은 경우에는 토레이사 카본 T1100G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장력으로 인하면 제일 높은 인장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블랙위도우는 T1000, 네. 그리고 그 EFX랑 그 펄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헥셀사의 이제 IM 카본 원단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원단이냐면은 예전에 지루미스 GLX에 들어간 카본 원단이고요. 그리고 델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T700에서 800급 정도를 쓰고 있어요. 네. 유주 씨가 생각하기에 어떤 A조구사에서 T1100G, 토레이사의 T1100G 카본을 써요. 가장 좋다는. B조구사에서 똑같은 T1100G 카본을 써요. 그러면은 그 두 개 원료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A사에서 나오는 블랭크와 B사에서 블랭크가 똑같아질까요? 아니요. 예,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가공 기법인데, 게리 루미스 씨가 이제 넥스젠이라는 기법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넥스젠 머신이라는 게 있고 원단을 이제 가공하는 기술 이게 네.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블랭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리 루미스 씨가 사실은 낚시를 하지만 원래 직업은 엔지니어였거든요. 기계 엔지니어, 메카니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든 기계로 롤링을 해가지고 만든 블랭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블랭크의 성질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블랭크의 기술을 따라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저희도 잠을 자지 않고 그 공법이나 기법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피토미라는 모드가 나온 거고, 그 에피토미 블랭크는 똑같은 T1100G, 실버이도랑 같은 원단이 T1100G를 썼지만 거기에 가공 기술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C6O2라는 그런 에어카본이라는 블랭크를 만드는 게 된 거고요. 이번에 한국형 바다로 내가 피싱쇼에서 전시가 되었는데요. 이거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미국에서 쓰는 엣지로드 바닷대들은 다 원피스예요. 길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국내에서는 투피스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미국 어종들이 크고 힘이 좋다 보니까 파워들이 굉장히 세요. 국내에서는 그런 파워들이 필요 없는 바다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아마 올
올해부터 이제 올 중반부터 해가지고 광어 때, 뭐 심해 갑오징어 때, 서프루어, 참돔 때 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종류의 바다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국에서는 판매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형 바다 로드대를 개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보급형 로드를 만드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제대로 뜰 수 있는 스펙을 갖춰져 있는 모델이 이제 59만 원 이상부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39만 원도 물론 싼 가격은 아닌데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39만 원 이제 델타 로드가 있었어요. 델타 로드를 제가 수입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드비가 워낙 길고 MH가 제일 짧은 게 7.4피트, 뭐 엑스트라이비 펀칭대가 7.7피트 이러다 보니까 수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 말부터 해가지고 그 델타 라인이 델타 시리즈가 스펙이 22개 이상으로 늘어나요. 베스 때만요? 베스 때만요. 6.9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7피트, 7.3피트, 7.6피트, 뭐 7.11피트까지 나올 예정인데 네. 그게 아마 올해 말에 그 중에 10개 스펙 정도만 뽑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 스펙 중에 6.6피트 MH 때 예전에 그 지루미스에 대한 감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6.6피트 MH 때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내에서 항상 국내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는 투피스 모델은 안 나오냐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투피스 모델도 일부 스펙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로드에 대해 가지고 편견이 없이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한 로드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의 좋은 로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할 생각은 없더라고. 장사할 생각 없는 대표 만나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 바이럴 마케팅은 안 끼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홍보 활동이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 기회가 되시면 언제 한번 저희 로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